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만옷의 입학정책 반발이 휴가 떠난 쿄에게도 들렸는지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라는 자가 급히 나와 브리핑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수기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및 다양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 훈련 등이 첫째에 속하고 초등학교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두 번째에 속한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저출산 상황이라 지방재정 교부금이 넉넉하다. 덕분에 초등학교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다.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하자는 게 기본인식의 출발점이고 취약 연령 하향 문제는 이런 정책 방향 속에서 수단에 불과하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취약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고 영미권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나 노동, 연금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국회 입법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다.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급하긴 급했나 보지요. 산책하고 영화 보고 푹 자겠다던 쿄이 급하게 진화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 어제부터 용산궁 앞 학부모 시위가 시작됐고 이러한 반발이 맘카페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이지요. 또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사비리 의혹이 터졌고 나토 간 김건희 수행 민간인의 공무원 여권을 발행했다는 것이 들통났고 건진법사도 터졌고 경찰국도 신설되었고 김건희 논문 논란까지 그야말로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진화가 아니라 기름을 부은 듯하지요. 우선 공론화 지시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던 날 나온 보도가 윤석열이 만옷의 입학정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는 것인데 공론화는 무슨 공론화입니까? 또한 지방재정 교부금이 넉넉하다면서 정작 초중등 지원금을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했던 공정부가 아닙니까? 돌봄교실에 직접 가서 보니 지원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만 5세부터 학교에 입학시켜야겠다라는 결론의 연결고리가 과연 뭐냐는 거지요.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사들의 대우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발전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국회 입법사항이라며 국회도 나서라 이거지요.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또래를 만나고 학습하는 유초등 단계교육은 100년지 대개의 초석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취약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과 3년 뒤 만 5살, 6살이 동시에 입학을 시작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초등교사와 부모 모두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워킹맘, 워킹데디의 경력 단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 수 확대, 교실 확충 등 재정 투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산업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 철학도 문제입니다. 이미 유초중 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인교육을 중점에 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 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저와 민주당도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의 예비 당대표의 답변이니 알아먹겠지요. 국민대에 의한 김건희의 박사 논문 인정에 대한 후폭풍이 막강하지요.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등 논문 3편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 이렇게 써있네요. 가장 중요한 박사 논문의 경우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연구 내용, 저작물을 출처 표시하지 않고 베껴 옮긴 것 같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제가 만약 박사학위를 받으러 국민대학교에 가면 타인의 연구 내용,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어느 정도 베껴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기준은 모든 박사학위 지원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형평에 맞춰 똑같이 적용됐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요. 박사학위 논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종태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대 김건희 박사 논문 인정과 관련하여 국민대에서는 김건희 박사 논문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여 분노한 여론이 비등하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쌓여있지만 모교의 중대한 문제라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나는 김건희 논문 문제가 작년에 불거졌을 때부터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펴보았다. 보통 영문초록의 유지가 많이 회자되었지만 내가 판단하기로는 영문초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강민정 의원이 해당 논문을 직접 다 읽어보고 의견을 발표하고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 적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그 박사 논문의 핵심 요지가 김건희의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한때 이사로 참여한 회사의 사업계획서라는 것과 그 요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근거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냥 복사하여 붙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말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김건희 박사 논문은 사실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달이 걸리는 사안이 아니라 며칠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쉽고도 명확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 곧바로 박사학위 취소하지 않고 거의 1년을 질질 끌다가 이제 학위를 인정한 국민대의 결정은 왜 나온 것인가? 나도 그 내막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간 교육부나 학교 선후배들을 통해 들은 것이나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몇 마디 간추려 분노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선 학교에 정당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대는 사학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교 교수 임용 비율이 매우 낮고 서울대 출신 교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 때문에 교수협의회, 홍성걸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서울대 출신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형편이니 학교에 많은 부정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다. 윤석열이 검찰의 힘을 이용하고 김건희의 돈을 무기로 서울대 인맥과 연결되었을 경우 아무도 그 복마전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작년에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의 주식 상당 부분을 국민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다.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일반 언론에서 외면하였다. 만약 김건희가 논문의 대가로 이미 거액을 국민대에 남긴 상황이라면 국민대가 서로 약정한 것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국민대 가서 쉽게 학위를 따려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반대이다. 김건희가 다닌 디자인 쪽은 국내에서 3위 대학 중 하나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는 자신의 부실한 학력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세탁한 것이다. 사람들은 국민대가 형편없는 대학이라 아무에게나 박사학위를 마구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태권도로 유명한 문대성 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표절 시비가 발생해 취소되었고 재판까지 했지만 패소한 적이 있다. 체육인들 논문이 오히려 빡빡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국민대 학사 관리는 일반적으로 엄격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건희와 함께 공부한 동료들도 한결같이 학위를 따기 어려웠다고 증언하고 있고 학교에서 김건희를 보기 어려웠다고 말한 인터뷰가 있다. 역시 기성 언론에서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와 윤석열 두 공범이 이미 최은순과 김건희의 많은 죄악을 무죄로 처리하였듯이 국민대에서도 서울대 인맥과 결탁하여 이런 추악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제대로 캐자면 김건희가 국민대에 남겨준 주식을 밝히고 거기에 결탁된 서울대 인맥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경부부의 권력과 돈에 굴복한 상아탑의 양심이자 윤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김건희의 학력 세탁의 결과물일 뿐 본질은 김건희가 국민대에 남겨준 주식을 밝히고 거기에 결탁된 서울대 인맥들을 밝혀내야 하는
소위 우리 사회 엘리트라는 자들의 부패 카르텔이다 이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이 어느 선까지 폭망할지 끝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두 부부의 비즈니스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을 이제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